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3가지.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어요.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몇 년 전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매일매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도 처음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차츰 익숙해졌고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소박한 삶의 미덕을 기억해 주세요. 소박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저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아함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강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삶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저도 많은 분들처럼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봐.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게 제 삶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같은 작은 일상에서 말이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프롬의 말을 듣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의 인생 원칙 중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고 해요.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히는 등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자기애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도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에게 충실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원칙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너 자신도 좀 돌봐야지.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돌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산책을 하거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어요. 이 시간들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매일 아침에 잠깐 명상을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철학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3가지.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어요.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몇 년 전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매일매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도 처음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차츰 익숙해졌고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소박한 삶의 미덕을 기억해 주세요. 소박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저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아함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강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삶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저도 많은 분들처럼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봐.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게 제 삶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같은 작은 일상에서 말이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프롬의 말을 듣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의 인생 원칙 중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고 해요.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히는 등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자기애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도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에게 충실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원칙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너 자신도 좀 돌봐야지.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돌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산책을 하거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어요. 이 시간들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매일 아침에 잠깐 명상을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철학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3가지.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어요.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몇 년 전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매일매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도 처음엔 명상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차츰 익숙해졌고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소박한 삶의 미덕을 기억해 주세요. 소박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저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아함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강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삶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저도 많은 분들처럼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봐.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게 제 삶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같은 작은 일상에서 말이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프롬의 말을 듣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의 인생 원칙 중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고 해요.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히는 등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자기애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도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에게 충실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원칙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과 가정의 책임에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너 자신도 좀 돌봐야지.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돌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산책을 하거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어요. 이 시간들이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시간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덕분에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 중에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유가 없어도 혼자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매일 아침에 잠깐 명상을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철학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도 혼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며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